자, 의원 의자로 돼 있지. 의원 의자. 의원. 여기서 말하는 의원은 사람을 나타냅니까? 집을 나타냅니까? 이런 것도 또 헷갈려요, 보통 사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의원입니다. 의원. 요즘은 의사라고 그러죠. 네, 옛날에 어떻게 했어? 의원이라 했지. 의원. 또는 의관 이렇게 돼 있고 의원. 근데 집을 나타낼 때 원자가 이 원자가 아니고 집을 나타내는 원자, 집 원자를 쓰겠죠. 네. 이게 의원 하면은 병원을 말하는 거고 의원 하면 뭐예요? 지금 현재 사람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나타내는 의원 의자입니다. 분석을 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상자 방자입니다. 오른쪽에 터져 있는 뭐? 상자. 상자 오른쪽에 터져 있는 상자 모양이잖아요. 상자 방자입니다. 상자 방자. 자, 그다음 가운데 있는 요거 뭐예요? 화살 시자죠. 화살 시. 이 화살은 아직 쏴서 날아가지 않은 화살입니다. 해봐. 화살 시. 날아가고 있는 화살은 뭘까요? 화살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모양 그대로를 본답니다. 그죠? 화살 익자가 됩니다. 이 화살 익자는 이제 주살 익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화살이 많지 않아 가지고 화살 쏘기 연습할 때 이게 화살이라 치면 여기다 끈을 달아가지고 탁 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회수하고 하는 걸 원래 그걸 주살이라 그래요. 해봐. 주살. 그 주살 익자. 원래 이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날아가는 화살 모양을 본따다 해서 화살익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해봐. 화살익. 주살익. 어디 옥편 같은데 주살익이라고 써져 있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해봐. 화살익. 날아가는 화살이고 요건 뭐예요? 상자, 방. 요건 아직 쏘지 않은 화살시. 자 그럼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화살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보면 이것은 뭘까요? 칠수. 어떻게 이렇게 휘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휘두르. 요걸 가지고 몽둥이로 이렇게 막 이렇게 휘두릅니다. 이렇게 휘두른 모양입니다. 뭘로? 오른손 우자. 오른손으로. 자 오른손으로 몽둥이로 휘두르. 이 모양이 이렇게 됐죠? 휘두르니까 뭐예요? 친다 뜻이죠. 해봐. 칠수하고 비슷한 게 자 사람이 이쪽 저쪽으로 교차해서 칩니다. 이건 칠복. 이것은 해봐. 칠수. 손으로 휘두른다. 자 사람이 이쪽 저쪽 교차해서 친다. 칠복. 요걸 보면서 해봐. 칠수. 칠복. 칠수. 두 잔 다 어떤 글자의 오른쪽으로 위치합니다. 오른쪽에 옵니다. 해봐. 칠수, 칠복은 오른쪽에 와요. 어떤 뜻이 될까요? 당연히 치다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게 칠수와 칠복 두 개 치다 뜻이 되는데 이 칠수는 치다 뜻도 되지만 익숙한 손놀림, 손으로 익숙하게 칼을 쓴다든지 붓으로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의술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익숙한 손놀림 뜻도 됩니다. 뭐가? 칠수가 휘두르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칠수와 칠복은 기본인 무슨 뜻이 돼요? 치다. 어떤 글자 왼쪽에 오죠? 오른쪽에 옵니다. 정확히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칠수는 치다 뜻 외에 어떤 뜻이 또 뜻이 있다고요? 익숙한 손놀림. 자, 정리합니다. 빠른 속도로. 칠수. 어떤 뜻? 치다 또는 다시 한번 칠수. 치다. 익숙한 손놀림. 치다. 익숙한 손놀림. 자, 그걸 알아두세요. 그러면 한자 할 때 칠수가 있으면 치다 뜻은 기본되고 익숙한 손놀림의 뜻도 있구나 생각을 하면 뜻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칠수 됐고. 자,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봅시다. 이거. 이렇게 이게 이렇게 뭐 같아요? 제가 그림 못 그려도 좀 이해해 주시고. 술 항아리.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어? 술이 들어있죠? 여기 술이에요, 술. 자, 이거 그대로 직선으로 항상 곡선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사물의 형상이 직선화된 게 한자입니다. 자, 여기 요 모양 그대로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뭔지 술이니까, 술 항아리니까 술 항아리에 술이 들어있는 모습, 술류가 기본으로 되겠고, 술은 익어야 돼, 안 익어야 돼? 익을 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물을 먹을 때 닭이 어떻게 먹어요?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하듯이 술을 먹을 때는 닭이 물 먹듯이 조금씩 먹어라 해서 당류자도 됩니다. 해봐. 당류. 당류는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자축이묘 신유술회 할 때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할 때 신 원숭이 유 닭. 달력에 나타낼 때는 닭이고 달력을 나타낼 때 청력에 쓸 때는 당류자입니다. 나머지 청력에 쓸 때 당류자 외에는 전부 뭔 뜻이라고 이게?
술 또는 익음, 익다. 해봐. 술, 술, 익다. 있다. 해봐. 그래서 이거 정리합니다. 술류, 익을류. 술류 이글류. 술류, 익을류. 술류 이글류. 술 항아리 모양을 본따서 만든 술류, 익을류. 술 또는 익다의 뜻으로 대부분 쓰이고 청력에서만 당류자로 쓰인다. 아까 아들 자자가 청력에서는 뭔 뜻으로 쓰였어요? 자축, 인묘, 진사면 청력. 달력에서는 뭐예요? 쥐야, 쥐. 자축, 인묘 할 때 자가 쥐죠. 자축. 2021년도 지금이 무슨 해예요? 신축년. 신축년이죠. 신축년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축 할 때 축제 아닙니까? 자축. 이게 돼지머리 개자인데 돼지머리에 하나가 더 붙어 소머리가 돼버렸어. 예. 자, 제가 재밌게 외우게 해드린 겁니다. 해봐. 소축. 소축. 이게 자축 임묘할 때. 아시겠죠? 네. 자, 신축, 신축년. 자, 소의 해죠. 자축 참고로 해드렸고. 자, 다 됐네, 이제. 자, 그럼 정리를 해봅니다. 자, 지워봅니다. 지우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요거. 자, 요거 요따 씁니다. 자, 뭐예요, 이게? 상자방.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어? 화살.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제자 원리에서 설명 한번 해봅니다. 상자방이고 화살입니다. 화살 맞은 자리입니다. 여기 화살 맞았으면 여기 화살 맞은 자리. 화살 맞은 자리라고 이게. 거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술로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 아까 칠수가 뭐라 했어? 치다 뜻도 되고 익숙한 손놀림. 이렇게 쳐가면서 익숙한 손놀림을 해. 치료하는 거죠, 치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의원. 그래서 의원. 이게 제자 원리고. 근데 이제 상자방하고 직접 연관이 안 되니까 이 모양 그대로 설명을 해봅니다. 자, 뭐예요? 상자죠, 상자방.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어? 화살이 들어있어. 근데 화살은 이제 수술칼이라고 생각합시다. 수술칼. 뼈쪽 가니까 화살시. 그죠? 상자 속에 화살, 수술칼 놓고 다녀. 그리고 뭐예요? 술로 소독을 해가면서 익숙한 손놀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원이다. 그렇게 설명이. 요 상자방을 상자 그대로 가방 속에 화살을 넣고 다니면서 수술칼 넣고 다니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술로 소독하고 익숙한 손놀림. 요건 똑같은 거고요. 설명이. 뭐 그런 사람이 의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근데 원래 이게 만들어질 때는 아까 말한 화살 맞은 상처야. 화살 맞은 자리. 상처. 상처에 술로 소독을 하고 상처를 수술하고 이렇게 막 치료하는 행위를 말한 거죠. 이것은. 네. 이해 갑니까? 네. 자, 말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자, 의원 의자 말로 설명해봐. 이거 보지 말고. 지워버려야 돼. 지워버립니다. 참 좋아. 이게 주기 좋아서. 자, 의원 설명합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강원도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삼척에 계신 분. 시작. 상자 속에 네. 화살 같이 좀 날카로운 걸 갖고 다니고 네. 그리고 술로 네. 소독을 소독하면서 익숙한 손- 치료 행위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원리로 하면, 상자 속에 제자 원리로 하면 화살 맞은 자리를, 화살 맞은 자리야. 이게 화살이고, 이 상자방이 자리야. 이 상처 입은 자리라고. 상처야, 상처. 화살 맞은 상처 부위를, 그거죠. 어떻게? 술로 소독하고, 알코올로. 익숙한 손놀림으로 치료하는 거. 그렇지. 그럼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일본어나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쓸까요? 요걸로만 써요, 요걸로만 쓴다고. 해봐. 의원. 일본어에서도 약자로 이걸 쓰고 중국어 간체자에서도 이걸 씁니다. 일본어에서 쓰는 약자와 중국어에 쓰는 간체자가 같은 게 한 15%에서 20% 정도 되고, 간체자는 우리가 쓰는 약자 또는 일본에 쓰는 약자는 거의 같은데 그것과 다르게 써요. 80%는. 근데 이건 똑같죠. 간체자, 약자 똑같습니다. 일본에서도 똑같이 이거 쓰고 중국에서도 이걸 씁니다. 다음을 봅니다. 다음. 자, 법에 보자. 요리 올라옵니다. 요리. 자, 이게 뭘까요? 아까 여러분 이게 뭐였어? 어떤 물건이 있는데 글자로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물건이 있는데 이렇게 덮어놔. 비 맞지 말고 덮어놔. 덮어놓으니까 덮을멱이네. 곡선 직선으로 됐네. 덮을멱. 덮을멱인데 이게 날아가. 이제 비는 맞지 말라고 덮어놓은 져 있는데 바람에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또 돌로 딱 눌러놔. 눌러놓고 보니까 무슨 모양이야? 지붕 모양. 그래서 움집면자야. 이제 이게 움집면. 자, 이게 뭔 자라고요? 덮을면. 지붕 모양을 하고 있는 건 움집면자. 움집면. 이렇게 또 안 써주면 잘 모르더라고. 덮을멱이고. 이건 쓴 다음에 이게 멱이 아닙니다. 아까 위에 얹었어요. 이게 덮을멱.
움집면. 움집면이 있으면 집을 나타내죠. 네. 뭐 집을 나타내는 게 움집면만 있는 게 아니죠. 뭐만 있어요? 이 왼쪽 문, 오른쪽 문, 요것도 집을 나타내고. 자, 여기서 요 하나 빠져나가 봐. 나가면 이렇게 돼. 집 호자죠? 집 호자. 이거 문자. 움집면도 집을 나타내고. 왼쪽 문, 오른쪽 문, 이것도 문자인데 집을 나타내고. 자, 요거 하나 빠져나가고 올라갔네. 집 호자 또는 지게 지고 다닌다 할 때 지게 호자도 돼. 그죠? 다 집을 나타내죠. 자, 그 다음에 굴바위 염자. 요렇게 언덕처럼 돼 있어. 굴바위. 바위로 된 굴바위 염. 요것도 그렇고. 여기 바위돌 하나 얹어봐. 이건 바위집엄. 그죠? 해봐. 시작. 움집면, 문문, 지포, 굴바위 염, 바위집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검시자죠. 주검시자. 시체가 딱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주검시. 그런데 주검시로 쓸 때도 있고 몸을 나타낼 때도 있고 가끔 집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집을 나타내는 이런 글자가 있을 때는 헷갈리니까 말로 설명할 때는 스토리텔링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자, 움집면 집, 문문자 집, 집호자 집, 굴바위 염자 집, 바위집 염자 집, 주검십자 집 이런 식으로 설명해 가면서 말을 해줘야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를 거 아닙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자녀를 두시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이걸 배우셔가지고 자녀들한테 하나하나 스토리텔링, 이야기 전개해보라. 예를 들어서 뭐 둘을 휘자 설명을 해봐라. 군사군자, 의운의자를 설명해봐라. 그렇게 해가면서 창의력이든지 화술 정진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또 재밌게 공부의 의욕을 흥미를 북돋우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번 해는 잊어버리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배워서 가르쳐보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공부하시고 자녀들한테 공부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자를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화술도 증진되고 공부의 흥미도 지대하게 늘어나고 또 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지하철 타고 갈 때도 막 생각이 탁탁 납니다. 말로 설명했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중국어가 연결되고 일본어 연결되고 국어 및 암기 과목도 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화술도 증진됩니다. 뭐 말을 막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사고력, 창의력도 증진돼 형성되고 향상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것을 말로 쓰는 한자, 말로 설명하는 한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모르더라도 안다고 대답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말로 해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너는 해라 나는 들을게 하지 마시고 참여하고 틀려도 좋으니까 말 자꾸 해보고 물어보면 대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한자뿐만 아니고 중국어, 일본어 모든 학문은 그래요. 학문. 그래서 학문할 때 학자가 이거 배울 학자잖아요. 줄여서 이렇게 쓰죠. 학문할 때 보통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문자가 아니고 물을 문자를 써요. 학문할 때 물을 문자 이렇게 쓴다고요. 해봐. 학문. 배울 학자에 그럴 문자가 아니고 이건 가만히 글로만 쓰고 읽고 하는 거고 이 물을 문자는 뭐예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한다. 묻고 답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학문. 영어로 academics라고 해요. academics. 학문. 또는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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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라고 하고 academics라고 하는데 학문은 문자가 물을 문자 아닙니까? 물을 문자. 묻고 답해라 이거야. 말로 하라 이거지 말로.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죽은 지식. 죽은 지식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죽은이 뭐예요? dead 지식, knowledge. dead knowledge라 그래요. 죽은 지식이라 그래요. 죽은 지식. 자, 우리는 죽은 지식이 있으면 안 되고 산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한자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뭘로 하라고? 말로 해라. 말로. 자, 문자가 무슨 문자라고? 이미 우리 단어 자체에 물을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참고로 방문한다. 우리가 누구한테 방문한다 할 때 문자가요. 그때도 물을 문자예요. 찾을 방자 물을 문자. 누구 찾아갈 때 방문할 때 물어보고 가는 거잖아요. 물어보고. 그냥 가면 안 돼. 신뢰돼. 한자로 돼 있잖아. 단어가.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고 가라고 돼 있잖아. 같은 의미야. 물어보고 가고 불쑥 찾아가지 말고. 학문은 어떻게 하라고? 묻고 답하고 말을 하고 해라. 그래서 우리 선조들 중에 딱 잘한 게 한 가지 있는 게 뭐 잘한 것 한 가지가 여러 개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한 게 한 가지 있는 게 말로 막 소리내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과거 보고 한 드라마 보면 소리내서 막 하잖아요. 그게 멍청한 방법 같은데 정말 좋은 방법이라니까. 자기가 말하고 자기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미국 과학자 협의회에서도 여러분
딱 나왔습니다. 말을 하고 자기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만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봐도 나와요. 미국 과학자에 비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옆으로 다시 갑니다. 지금 2강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한 7강, 8강, 15강, 25강 가면 이런 이제 주변 설명 정말 중요한 이야기여서 제가 강조했는데 이런 설명은 이제 안 하고 그냥 내용 위주로 갑니다. 이게 속도가 빨라요. 네, 지금 2강이니까 이런 설명을 좀 해드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따라해라. 참여해라.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이 말이죠. 뭐 하라 여기까지 가서 보배 보자. 여기 다시 올라옵니다. 자, 이게 뭔지 알았죠 이제? 또 잊어버렸어. 아까 쭉 집을 나타내는 거 쭉 했는데 움찔면 하여튼 뭐 하고 한 5초 지나면 잊어버린다니까. 딴 생각을 하니까 그래. 딴 생각하는 거야. TV 보지 마시고 하시라니까. TV 보지 마시고 또 빨리 좀 이따 하시고. 자, 뭐라고? 움찔면 집을 나타냅니다. 움찔 속에 뭐가 있어요? 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고 이게 있습니다. 요거 보면 아까 이미 설명했죠 이거. 아까 혹시 2강 첫 번째 안 본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임금왕자 너무 쉬운 글자지만 말로 설명을 해보자는 거지. 우리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자 아는 거고 쓰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약자도 알아야 되고 중국 간체자도 알아야 되고 그거 다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뭐 한일천 따지 이런 거 그건 안 해도 돼. 그런 것은. 그리고 쓰는 건 일단 한글로 쓰라고. 자, 임금왕자 설명해봐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땅 위에서 하늘은 임금이다. 두 번째, 지팡이 짚고 딱 있는 큰 칼을 들고 있는 모습. 유추가 안 되지만 원래 제자 원리는 그래. 그래 임금왕. 실제 임금들이 옛날 궁에 여러분 그 태조왕건에서 궁에 봤죠. 딱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모양이 본따서 원래 임금왕자는. 근데 한일자 위로 가면 하늘, 밑으로 가면 땅. 그죠? 그러니까 땅 위에 이게 이렇게 흙이 쌓여 있어. 땅 위에서 하늘은 임금왕자 두 가지 했고 또 한 가지 종교적인 부분에서 많이 설명하는데 제일 위에 가면 하늘, 밑으로 가면 땅, 가운데 있으면 사람 중에 뜻을 세우고 큰 뜻을 세우는 사람 임금왕자 이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임금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임금왕이 어떤 글자의 오른쪽이나 어떤 글자의 밑에 갈 때는 그냥 임금왕이야. 임금왕이어서 그 임금왕자가 있으면 왕, 광, 황이라는 음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임금왕자 세 가지로 설명했던 임금왕자가 어떤 글자에 어디 올 때 임금왕자라고? 오른쪽이나 밑에 올 때. 자, 정리합니다. 임금왕자, 이 임금왕자 모양이 어떤 글자에 오른쪽이나 밑에 올 때는 임금왕이야. 그럼 그 임금왕자가 있어서 어떤 글자를 만들어줘? 임금왕자가 들어있으면 어떤 글자가 돼? 왕광왕. 자, 임금왕자의 받침이 뭐예요? 이응이니까 다 이응이 들어가. 그 다음에 왕자니까. 모음이 뭐예요? 와죠, 와. 그러니까 와죠, 다. 모음은 같거나 비슷하다 그랬어. 근데 이건 똑같네. 자, 임금왕자가 되었으면 무조건 무슨 자가 돼? 왕광왕. 빠른 속도로. 임금왕. 왕광왕. 그런데 어떤 글자의 왼쪽에 임금왕자 모양이 오면 그건 임금왕이 아니고 구슬옥자라는 얘기죠. 구슬옥자. 자, 이게 구슬이에요. 이게 구슬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뭐해? 꿰야 보배야. 꿰어야. 이렇게 꿰야 돼. 이렇게 꿰야 돼. 그죠? 요 모양을 그대로 만드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죠? 그 임금왕하고 구별해야 되니까 일단 점을 찍어. 해봐. 구슬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자의 왼쪽에 임금왕이 오면 이 구슬옥이 생략된 구슬옥입니다. 임금왕이 아니에요. 자, 어떤 글자 왼쪽에 임금왕 모양이 오면 뭐라고 그게? 구슬옥이다. 구슬옥은 그냥 구슬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소중한 걸 나타내. 해봐. 보배. 구슬옥은 구슬을 포함한 보배를 나타냅니다. 소중한 걸 나타내. 한자 속에서 소중한 게 세 가지가 있어. 자, 이게 뭐예요? 조개패. 동과 점을 나타내죠. 옛날에 화폐를 지금처럼 종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헝겊으로 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조개 껍데기로 했죠. 그래서 조개패가 있으면 그런 의미에서 동과 점을 나타내고 또 여기 있는 구슬옥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봅니다. 해봐. 질그릇부. 질그릇부자입니다. 질그릇부자는 이렇게 변화해서 쓸 수도 있어요. 울퉁불퉁하죠? 도자기로 만든 그릇. 질그릇. 꼭 도자기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닌데
해봐. 질그릇부. 질그릇. 질그릇이 뭐예요? 질그릇이. 진흙 같은 걸로 만든 그릇이죠. 그걸 구워낸 게 도자기죠. 그런 그릇이란 말이에요. 해봐. 질그릇부. 질그릇. 여기 두 개 다 질그릇부예요. 조개패, 질그릇부, 구슬옥. 왼쪽 갈 때는 이 점 빼고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한자에서 아주 소중한 물건을 나타낸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딱 이걸 알고 들어가면 포근해져. 머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자, 그러면 봐요. 자, 다시 좀 지울게요. 이걸 봅니다. 어디에? 집에 집에 뭐가 있어? 구슬. 구슬옥. 구슬이라고 하는 소중한 물건과 또 질그릇. 질그릇이라고 하는 또 소중한 물건, 그릇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 조개, 재물, 돈재물. 돈재물. 지금 내가 말했던 그대로죠? 집 안에 지금 소중한 것만 있죠? 보배잖아요, 보배. 보배 보네. 보배보를 말로 설명해봐. 이거 보지 말고. 나 가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시작. 보배보. 어디에 있어, 일단? 집에. 어떤 집? 집을 나타내는 게 여러 가지인데. 움집에. 움집이라는 집에 움집이라는 집에 구슬도 있고. 구슬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돈재물도 있고. 돈, 재물, 조개패도 있다. 그래서 그게 보배 보자다. 근데 좀 복잡하죠? 줄여야 되겠어.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사람마다 다른데 한자 만든 사람들은 요 구슬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움집에 구슬 옥자를 넣어. 근데 이제 지 혼자를 아까 왼쪽에 넣을 때는 이 점자를 생략했는데 이제 지 혼자 쓸 때는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약자가 됩니다. 약자가 돼요. 아시겠죠? 보배 보 약자다 말이죠. 자, 다음을 봅니다.